안녕하십니까, 코치 알버트입니다. 오늘은요, 저한테 좀 자주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가 있죠? 라는 질문이에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와요, 의외로. 거의 이제 이런 글로 시작을 하죠. 알버트님을 보면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일 하면서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막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기도 뭐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좋아하는 일을 해서 돈 버는 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쉽냐 어렵냐? 제가 볼 때는 돈 버는 게 원래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 비교적 쉬운 편에 속한다고 봐요. 일단은 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한다의 기준을 좀 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걸로 돈을 벌고 싶어요. 이것만 하면 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 좋아한다를 잘 봐야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삶이란 건 책임의 연속이고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고 있는 동안 내가 그 책임을 잠깐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이게 좋은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그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는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학교 공부를 안 해도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노동하는 걸 안 해도 되고 잠깐 그런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죠. 조금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좋아함이 필요하냐면요. 내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지금 내 현실에 없는 내 삶에 없는 고통들이 엑스트라로 막 추가가 돼도 괜찮을 정도로 그걸 좋아하면은 그거 가지고 직업을 삼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면 고통이 잠깐 잊혀져서 고통이 약간 회피가 돼서 내가 삶에서 책임져야 될 거를 책임을 안 져도 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택함으로써 내 삶에 훨씬 더 많은 책임이 더해져도 이거를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낄 정도로 좋아하면은 그때부터는 직업으로 선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마세요 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그 전자의 좋아함이죠. 그걸 정말로 그거 자체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잠깐 삶의 고통과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니까 좋아하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기준선이라는 가정하에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컨셉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는 여러분들이 그 매혹되어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심리 기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학이랑은 좀 달랐죠. 제가 여기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실제로 바로 적용해서 내 삶의 변화를 빰빰빰빰 일으킬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을 다루는 그런 기술 관점에서 저는 심리 기술에 매혹이 됐고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걸 가지고 코칭을 시작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저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1인 기업가가 됐죠. 제가 시작할 때는 1인 기업가 같은 말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고 있고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든 말든.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 답이 안 나오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걸 한다고 쳐봐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있어서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What's the point죠. 그죠? 만약에 그게 의미가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조금 유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엄청난 금수저가 아니라는 걸 가정하고 얘기를 할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막 집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마다 막
5억씩 막 턱 주는 막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평균적인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필요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건 뭐냐면 리스크 관리죠. 여러분들이 이걸 해나감에 있어서요, 정말 많이 실패하고 정말 많이 좌절할 거고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여러 번 이걸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이 시도를 해서 실패했을 때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그렇게 크면 안 돼요. 뭔 소리냐? 우리가 카지노 가서 도박을 한다고 쳐봐요. 이거를 우리가 게임을 계속 자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총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인데 한 번에 80만 원을 걸면은 끝이잖아요. 한 번 치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팅을 여러 번 계속해서 걸 수 있도록 그걸 시작할 때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리스크로, 최소한의 기회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겼을 때는 크게 이길 수 있는, 적어도 크게 이기는 건 아니더라도 이기는데 상한선이 없는 그런 식의 베팅 방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이거 유튜브 촬영하고 편집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저는 혼자서 아주 린하게 가볍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되면 바밤 하고 잘 되는 거고, 안 돼도 저는 뭐 30분 날아간 거? 뭐 자존감이 떨어진 건, 전 이런 걸로 자존감 떨어지지 않아요. 자신감도 안 떨어져요. 질 때는 적게 주고 이길 때는 크게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일단 이런 방식의 베팅이 필요하다는 거. 물론 집에 돈 많고 지원이 많으면 알아서들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목표를 하나 더 가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있는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가지고 뭔가를 했지만 그거를 이제 어떤 필드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시장 안에서, 어떤 계 안에서, 뭐 유튜브 계, 뭐 심리기술 계,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스킬 레벨이 1% 안에 들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 자, 이 통계적으로 이런 파레토 분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되고 그냥 성과에 의해서 그냥 이긴 사람이 가지고 진 사람이 뭐 잃고 막 이런 굉장히 자연적인 경쟁 상태에서 시간이 갈수록 그 자원의 성과의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상위 20%가 그 전체 보상의 전체 성과의 80%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20% 중에 20%, 그러니까 4명이죠. 4명이 80% 중에 80%를 또 가져가요. 64%를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그 4명 중에 20%, 1%, 한 명이 좀 안 되는 거죠. 1%가 좀 안 되는 비율이 64%의 80%면 얼마야? 88. 거의 50% 가까이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안에 들면은 굉장히 풍족까지는 모르겠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지만 1% 안에 못 들면은 조금 그 최저임금이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는 불행할 수 있습니다. 최소 4% 안에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킬 레벨과 여러분들의 성공의 레벨이 결코 정확히 이렇게 일치되고 비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스킬 레벨이 1%였을 때 그 상위 4%, 3% 안에 성공하기가 여러분들의 스킬 레벨이 상위 80%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킬 레벨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1% 안으로 들어가게끔 계속해서 수련을 해가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두 개를 합쳐보면 이렇죠. 자주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패했을 때 데미지가 그렇게까지 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주 실패를 하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의 스킬 레벨과 우리의 경험치를 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스킬 레벨이 점점 1%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이기거나 배우게 되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시간과 더불어서,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도 나름 괜찮은 환경에 있게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첫 번째 동기부여 파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삶에 있는 거지 같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책임을 다해야 될 뭐 공부든 학업이든 뭐든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걸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실패의 연속들을 당연히 벗어날 수가 없을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낫다 이겁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좋아하는 일 하면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방법이 어떤 코칭이라든가 어떤 뭐 지식적인 거, 어떤 노하우 같은 거, 어떤 뭐랄까 배움과 변화와 상담과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거라면 제가 계속해서 코치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에 힘노시티를 찾아보세요. 그럼 제가 최면이란 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지식이라든가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를 제공하고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참고로 저번주가 아니라 저번 그 기수는 한 6주 만에 그래도 뭐 한 800만 원, 800만 원, 500인가 600인가를 벌었어요. 그 참가자들이, 코칭 참가자들, 양성 과정 참가자들이. 뭐 그건 그렇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코치 알버트였고요.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짱이에요. 댓글 하나 달아 주시고요. 필요할 것 같은 사람 있으면 꼭 보내 주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그 사람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뵈시죠.